안녕하세요, 여러분. 약간 여태까지 유튜브 하면서 한 번도 못 보여드렸던 헤어를 엽다키를 해가지고 보여드려서 좀 신선한데?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메이크업은 지금 촬영 일자 기준으로 어제 스킨푸드 라이브를 하고 왔는데 그때 갔던 샵에서 해줬던 메이크업을 똑같이는 따라할 수는 당연히 없고 현실에서도 할 수 있는 데일리보다는 조금 꾸꾸로 할 수 있는 버전으로 오늘 해봤고요. 그리고 제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오늘 토크의 주제는 좀 불편해라. 좀 이제 불편하세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제가 요새 불편이라는 키워드에 살짝 꽂혀 있거든요. 이번 달에 제가 진짜 재밌게 유익하게 봤던 콘텐츠까지 같이 추천하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아주 깨끗하다 못해 너무너무 깨끗한 얼굴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이쪽을 보게 될 수 있는데 거울이 이쪽에 있어서 그렇다는 점. 사실 이거 제 촬영이거든요. 제가 메이크업 다 했는데 중간에 너무 속눈썹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서 일단 그거 다 중간에 멈추고 다시 다 씻고 왔어요. 지금 당근 패드를 한 2, 3분? 3분 정도 올려놓고 떼고 흡수를 살짝 시켜놨고요. 에센셜 워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워졌는데 하도 써가지고 히아의 올데이 에센셜 워터입니다. 약간 뿌리는 토너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막 물이 뿌려지는 느낌이 아니라 흡수시키고 나면은 약간 가벼운 앰플 정도 하나 딱 깔아준 느낌까지도 나거든요. 이번에 메이크업을 원래 제가 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중간에 막 메이크업 지우는 시연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근데 샵 선생님들 메이크업도 받아보면서 저도 이제 좀 익히고 좋은 제품들도 알아오고 하면 좋으니까 그냥 메이크업 샵을 갔거든요. 이번에는 더 클래스 모나크의 예진 실장님께 메이크업을 받았는데 예진 실장님께서 약간 승무원 준비생들의 그런 승무원 메이크업? 약간 토끼상, 애교살 강조 약간 요런 메이크업을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받아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제 원래 쇼폼을 찍으려다가 쇼폼을 못 찍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제품 쓰신 것만 좀 알아왔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오늘 메이크업을 하면서 중간중간 어제는 어떤 걸 썼고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그대로는 안 하고 확실히 샵에서 하는 메이크업은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조명이 훨씬 더 넓은 범위에 강하게 오거든요. 그러면은 메이크업이 굉장히 많이 날아가요, 색감이. 그래가지고 어제는 좀 진하게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데일리한 메이크업을 조금 더 추구하잖아요. 근데 데일리한 메이크업에서 조금 더 꾹꾹 단계로 간 메이크업을 어제의 메이크업에서 좀 착안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또 여기 턱에 뭐가 나려고 해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을 걔네들을 꼭 다시 찍고 싶었어. 그 다음에는 원래는 바로 크림을 바를까 하다가 조금 건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베이스를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만에 요 연작 스킨 퍼펙팅 프로텍티브 베이스 프랩을 발라줄 건데요. 요거 그냥 앰플 짜듯이 짜서 이렇게 바로 안 바르고요. 여기다가 2펌프 정도를 이렇게 짜줍니다. 요런 약간 라텍스 스펀지? 약간 요런 거에다가 한번 덜고 얇게 묻혀가지고 요렇게 흡수를 시킨 다음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 샵에서 보통 바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브러쉬 아니면 요런 퍼프에다가 보통 묻혀서 진짜 얇고 가볍게만 이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는 이렇게 두들겨서 이렇게 옮겨주기도 하고. 오늘 그리고 저의 제목을 보셨으면 느끼셨을 텐데 제가 요새 또 빠져있는 어떤 토크 주제랄까요? 바로 불편함이거든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또 제 겟레디는 사실 화장도 화장이지만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저의 그 생각을 솔구절절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묻혀서 했으면 안 묻은 면 있죠? 요걸로 겉에 있는 살짝의 뭐 유분기나 이런 거는 걷어가주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림을 또 얇게 발라줄 건데요. 이 상태로 바로 베이스를 뭐 올리셔도 되는데 저는 얇게 한 겹 수분크림을 깔아줄 건데 요거 어제 라이브 할 때 제가 숨꿀템이라고 말씀드렸던 스킨푸드의 블루 캐모마일 히알루로닉 크림입니다. 요것도 아주 약간만 짜주세요. 많이 짤 필요도 없어. 이게 진짜 화잘먹 크림이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얇게 펴가지고 살짝 요 광대 쪽이랑 일단 도포를 약간만 해주고 아까 그 스펀지 있죠? 안 묻은 면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수분크림도 정말 얇게. 그 다음에
샵에서는 좀 블루톤의 톤업 선크림, 톤업 베이스 같은 걸 써주셨는데 제가 액체 타입은 없고 요 누드의 토닝 선쿠션 5호 콜드 컬러거든요. 원래 비플레인을 좋아해서 비플레인 보라색 잘 쓰잖아요. 근데 오늘은 요 블루로 살짝 좀 화사한 느낌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좋은 게 메쉬망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되게 잘 붙어요. 불편함을 주제로 잡은 이유가 제가 취향이 솔솔을 저번 달은 제가 여행 때문에 이제 바빠가지고 못하고 저번 달에는 아마도 제 기억에는 인스타에 올렸었던 것 같은데 이번 달은 사실 올릴 만한 게 딱히 없지만 제가 이번 달에 굉장히 인상 깊게 본 콘텐츠가 2개가 있어요. 근데 그 2개를 제가 이 불편함이라는 키워드랑 조금 연결 지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키워드를 불편함으로 잡고 그냥 좀 불편하세요 라고 잡은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최성훈님의 사고 실험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컨텐츠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박시영 디자이너님 그 영화 포스터 디자이너 분 있으시거든요. 그분이 제 알고리즘에 이제 뜬 거예요. 너무너무 공감되는 내용이 인터뷰 내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너무 그 인터뷰 자체가 좋아가지고 저는 아예 재생 목록에 저장까지 해놨거든요. 그 인터뷰는 제가 카드 걸어둘 테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내용 중에서 생각을 했던 파트가요. 결핍에 관련된 파트였거든요. 이쪽은 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발라도 돼. 그 다음 오늘의 베이스는 어제 했었을 때 베이스는 아워글래스 파운데이션 밝은 1호였나 0호였나 그건 자막으로 달아둘게요. 그거를 사용을 정말 한 방울로 해서 넓게 펴서 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제 그래서 베이스 얘기를 나누다가 그 네이밍 이번에 이 쿠션이 정말 얇게 바르면 너무너무 좋다라고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제가 그 쿠션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요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밍의 올데이 마스터 쿠션 21호 그리고 요거랑 같이 쓰면은 코코초가 궁합이 되게 좋다고 말을 해줘가지고 이따가 요거 네이밍 리터치 젤리 파우더 팩트 21N 요것도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꾹 누르지 말고 여기 이렇게 겉에만 긁어도 양 많거든요. 이게 그리고 컬러가 엄청 예뻐요. 그 결핍에 대한 내용이 뭐였냐면요. 그 디자이너님께서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아버지도 약간 뭐 좀 가부장적이시고 폭력도 좀 있으시고 그러셨나 봐요. 그리고 이 박시영 디자이너 자체가 인천 분이셨나? 어떤 집단에도 막 들어가셨었고 엄청 좀 빡세게 사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되게 도맡아서 많이 키워주시고 뭐 약간 그런 가정 환경이 좀 있으셨나 보죠? 박시영 디자이너님 자체에 어떤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20, 30대 내내 이 어떤 자기의 결핍을 굉장히 해소하려고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보셨대요. 근데 해소는 절대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해소는 안 되고 오히려 내가 가진 어떤 나의 단점이라든지 이런 내가 보기 싫어하는 모습들을 전부 다 그 결핍 탓을 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결핍 탓을 하면 뭐예요? 이미 나한테는 그 결핍이 있는 거를. 그래가지고 박시영 디자이너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는 어느 순간부터 그냥 난 당뇨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결핍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가진 어떤 무늬, 뭐 나이테, 얼룩 같은 거라고 이게 어떻게 내가 없애려고 해도 이미 나한테 새겨진 거라서 이제 뭐 어떻게 해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그러면 내가 갖고 태어났다기보다는 이제 어린 시절에 생겨버린 어떤 결핍 같은 거잖아요. 없앨 수 없다면 그냥 왜 우리가 당뇨 같은 거는 유전에 좀 가깝다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떡해. 그냥 내가 관리해야 될 질병처럼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비유가 너무너무 찰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마다 다 무조건적인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 나고 자랐다면 뭐 어떤 파트의 결핍인지는 다 다르겠지만 저는 사람마다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 얘기 들으시면서 나는 결핍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 너무 축하드릴 일이에요. 결핍이 아니라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단점 같은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사람은 장점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결핍, 단점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 디자이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해소하려고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해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해소한다라는 말 자체가 뭔가를 없애고 풀어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그 대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나의 결핍을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니까 자꾸 자책도 하게 되고 뭔가 나는 왜 이렇게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쿨하지 못함이
사람이 저의 약간 그거거든요. 뭔가 괜히 꽁하게 되고 딱 시원하게 그냥 막 얘기해버리고 막 이런 성격이 못 되고 남 눈치 좀 잘 보고 그 분위기 파악을 엄청 하려고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누군가가 보기에는 엄청난 장점일 수 있어요. 그 뭔가 분위기를 맞춘다거나 말을 조금 그래도 이렇게 둘러서 잘 말한다거나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해도 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의견 같은 거 얘기할 때도 눈치 보게 되고 좀 말하기 어려워하고 이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일단 베이스는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샵에서 한 거보다는 좀 더 가볍고 얇게 한 상태라서 잡티 가려줘야 되는 부분들 요거 레드레 항상 사용하는 거 1.5호로 사용을 해주도록 할게요. 스팟 부분으로. 아무튼 그래서 해소하려고 너무너무 부단히도 애를 쓰고 비교적 최근까지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나 너무 왜 이 쿨하지 못하지? 그래서 전 쿨한 친구들이 늘 부러웠고 자기 줏대 소신 명확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딱 디자이너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맞네. 백날을 노력해도 이미 나한테 어떤 새겨진 무늬 같은 거라서 이 결핍은 해소할래야 해소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제가 약간 다낭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계속 관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완치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다낭성이. 그러니까 딱 그 다낭성을 관리하듯이 그냥 관리의 영역인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긴 했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한 행위잖아요. 남들은 안 해도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 이거 너무 불편하니까 됐어, 나는 별로 이거에 막 힘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이 불편함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제 진짜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의 내 단점이 극대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이거는 내가 불편함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처음에는 다낭성 이 생리를 불규칙하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남들은 막 따박따박 주기 맞춰서 생리하는데 나는 막 어느 순간만 되면 근데 할 때 됐는데 왜 안 하지? 내가 뭐 이번에 뭐 잘못 먹었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하고 그 할 무렵 어둠에 한 1, 2주간 내내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힘들겠잖아요. 초반에는 억울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떡해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되게 마음이 편해졌던 것 같아요. 파우더 하면서 더 이야기할게요. 파우더는 아까 말한, 그러니까 이걸 나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뭔가 이 찌질한 모먼트가 있는 것 같지? 너무 싫다. 너무너무 싫다. 막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관심 받고 싶은가 보지. 사랑 받고 싶은가 보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너무 극대화돼서 나를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는 선까지 최대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에너지가 쓰이거든요. 진짜 불편해요. 근데 불편해야 돼. 나만의 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착착착착착 마련을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지, 불편함이라는 거는 그냥 인생 전체가 그냥 불편함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쇼펜하우어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인생은 원래 고통인 거야. 이렇게 파우더 일단 하고요. 브로우 인스타에는 올렸었는데 홀리카홀리카 다이소에서 나온 푸튠 앵글드 엣지 아이브로우 모브 베이지거든요. 3호예요. 브로우 모양을 너무 잘 내셨어. 이거 잘 보일까요? 납작하게 슬라이스된 모양이거든요. 면으로 채우기도 좋고 선으로 채우기도 좋게, 이거 3,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뭐 3,000원의 행복이에요. 이걸로 일단 브러쉬로 살짝 빗어주고, 요거 하기 전에 가이드만 살짝 잡기 위해서 오랜만에 스킨푸드의 초코 아이브로우 파우더 케이크 2호 그레이 브라운, 여기에서 진한 컬러 말고 연한 컬러 있거든요. 요거로 약간 앞에 자연스럽게 전체 가이드만 살짝 잡아줄게요. 소프튠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그래서 아무튼 그 디자이너님의 인터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안 그래도 기억에 되게 오래 잘 남고 있다가 제가 두 번째 또 인상 깊은 콘텐츠를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 불편함이라는 주제에 생각하게 됐던 이유를 조금 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쇼폼에다가 하나 올렸었는데 그 가디건 추천 영상 그 쇼폼으로 올렸는데 거기 댓글에 제가 정보 이미 다 영상에 밝혀놨는데 가디건 이라고 쓴 사람이 한 2분, 3분 정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뭔가 좀 충격을 받은 썰을 이제 풀었는데 거기 어떤 분이 댓글로 그분들은 약간 습관성으로 그냥 한 건데 좀 의미부여를 뭐 하신 거 아니냐, 약간 요런 뉘앙스의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의미부여를 제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여태까지 듣고 쉽게
쉽게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는 과정 생략하고 내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어떤 그런 사례들을 뭐 예를 들면 10개를 들었다 쳐요. 그 중에 그냥 한 6번째 거 얘기한 거예요. 근데 10개를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얘기를 한 건데 그만큼 저는 사람들이 요새 불편함을 감당을 하기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정말 효율을 추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사례들을 이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좀 이 키워드에 제가 꽂힌 것 같거든요. 게다가 요새 이제 막 AI 시대기도 하고 AI가 또 너무 손쉽게 과정을 많이 생략해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계속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최근에 또 계속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영화 호프가 진짜 난리잖아요. 근데 저는 개봉날 봤거든요. 일단 제 평은 제 스토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진짜 별로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의 기준에 그냥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동진 평론가가 4점 준 것 때문에 말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참 그것도 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는 사례로 끼고 싶은 게 그러니까 나랑 다른 불편함을 못 참는 것 같아요. 물론 불편하지. 사람들이 내 말에 동조해줬으면 좋겠고 나와 의견이 같으면 더 좋겠고 특히 이동진 씨 같은 뭔가 그런 어떤 저명한 그런 분이 나와 의견과 궤를 같이 하면 좋겠지. 든든하겠지. 근데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너무 못 참는 느낌? 동진 선생님께서 4점을 줬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랑은 그렇게 얘기했지. 뭐야, 동진 선생님 너무 편들어 주셨다. 친구들이랑은 같이 뭐 쑥덕쑥덕 할 수 있죠. 뭐 뒷담도 할 수 있고 내 뒷담도 누군가 하고 있겠지. 당사자한테까지 가서 말도 안 된다느니 막 이런 거 의견을 낸다라는 사실 자체가 전 좀 충격이에요. 왜 내 말만 오라? 그리고 일단 브로우 지금 했거든요. 브로우 카라를 오랜만에 페리페라에 키오니 애쉬. 그래서 뭐 이런 사례들도 그렇고 전 독서 모임을 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독서 모임 같은 데 가서 제가 선생님분들을 좀 꽤나 만날 기회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실제로 전 진짜 구란 줄 알았어요. 그 학부모들이 학생 관련해가지고 우리 애 뭔데 저거 해주세요 뭐 이런 엄청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화제였잖아요. 그 진짜 다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내 아이의 불편함, 내 아이의 자존감, 그러니까 나의 자아를 아이한테 투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불편함을 못 참겠는 거야. 우리 애가 난각번호 1번짜리 계란만 먹어야 되는데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제가 근래 한 몇 달 안에 되게 꾸준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불편함에 대한 생각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중용을 지켜야 되는데 왜냐면 저는 불편함을 너무 참아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성격은. 근데 저 같은 성격들이 꽤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인프피. 굳이 MBTI로 따지자면 인프피, 인프제. 너무 참아대서 문제인 거고 얘네들은. 근데 이거는 그냥 MBTI로 표현한 것일 뿐 좀 덜 참아야 될 사람들은 자꾸 더 참고 참아야 되는 사람들은 참지를 않고 그 어제 메이크업에서 아이 눈두덩이에는 주로 다 요 팔레트만 사용을 해주셨거든요. 홀리카의 레터 프롬 스프링입니다. 이거 뭐 너무 이미 유명하죠. 이 가운데 있는 컬러로 베이스를 깔고 이 핑크랑 코랄 컬러를 섞어가지고 한 번 더 포인트를 얹고 눈두덩이는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를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인프제트,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내가 이 사회의 문제를 골몰하냐고. 그리고 그 원인을 알고 싶어 나는. 그냥 그런 게 제 성격이라 어쩔 수 없는데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가 말한 이번 달에 되게 좋았다고 한 두 번째 컨텐츠는 손석희의 12시라는 MBC 라디오가 있거든요. 근데 주말마다 김겨울님이 같이 진행을 하세요. 일요일에. 근데 거기서 AI 뭐 요런 쪽 내용이 주제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AI 시대에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갔어요. 근데 그때 손석희 님이 대답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다가 아니라 예시를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그 예시를 2개를 들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좋은 예시였다.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일본의 신칸센 있죠. 오사카, 도쿄 가고 하는 그 초고속, 우리나라 KTX 같은 초고속 열차. 근데 그게 1964년에 일본에서 개통을 했대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막 생겼겠어. 근데 그때 이제 중국의 어떤 정치인이 일본에 방문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저희 신칸센이 나왔는데 한번 타보시죠 해가지고 그분이 오사카에서 도쿄를
그 신칸센을 타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중국 정치인이 그때 내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시냐? 라면서 이제 하신 얘기가 뭐하러 이렇게 빨리 왔지? 라는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과정이 생략됐다는 거예요. 그 기차를 타고 그러니까 뭐더러 그렇게까지 빨리 도쿄로 왔냐 이거. 내가 지금 늦었냐? 그것도 아니야. 효율적으로 지금 빨리 가서 뭘 해야 돼? 그것도 아니야. 왜 이 AI 시대에 책을 읽어야 되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왜 이 예시를 들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책은 그 필요한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책 자체가. 근데 신칸센은 AI 같은 거예요. 그냥 타면 곧장 쏴버리고 그냥 과정 다 싹 생략하고 그 기차를 타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즐거움, 재미, 풍경 이런 걸 다 생략하고 빨리 도착하는 데만 이제 딱 꽂혀 있는 그런 건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과정에서 배울 게 참 많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옛날에는 뭐 모두가 그랬으니까 지난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은 효율에 약간 미쳐있는 시대인 것 같은 거예요. AI 넣어서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뭐가 다 될 건데 왜 그거를 하나하나 책을 읽고 앉았어? 시간이 없는 거야. 난 지금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해내야 되고 모두 신경 써야 되고 하니까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늘 말하지만 책은 시간이 나서 읽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할 시간이 없다 라는 이유로 나는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왜 불편함이라는 주제랑 엮었냐면 과정이 불편하거든요. 책이라는 것도 사실 이렇게 빨리 책 요약 다 해주고 내가 내용 파악할 수 있게 막 영상 매체 막 다 있는 와중에 글자 하나하나 책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불편해요. 일단은 여기에 약간 핑크 코랄 느낌으로 위에 쌓아줬고요. 밑에는 애교살을 엄청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오늘 애교살에 힘을 많이 줘볼 예정인데 요 모우모우의 애교 플러팅 이지 핏 플랫 듀오 02 요연핑 핑크인데요. 네, 어제 약간 핑크 베이지 좀 누르는 좀 덜 굽자 핑크? 약간 요런 느낌으로 했거든요. 왜냐면 어제 착장이 좀 차분했어가지고 너무 뽀용하지 않은 그런 느낌으로 갈 건데 모우모우 요 뒤쪽으로 일단 애교살 가이드를 먼저 그려줄게요. 웃을 때 접히는 요 부분 정도를 기준으로 지금은 되게 인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나면은 뭐 그렇게 인위적이지 않더라고요. 핑크를 전체적으로 한번 가볍게 깔아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책에 계속 비유를 해보면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글, 좋은 책은요. 저를 불편하게 하는 책이라고 저는 늘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다라는 의미가 익숙하지 않은 모든 건 전 다 불편한 거라고 생각해요. 익숙한 건 편안하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흔히 읽던 어떤 문학의 구조랑 좀 달라버려. 뭐 예를 들면 저는 정세랑 작가의 피프티 피플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게 되게 신기한 게 이름이 피프티 피플이잖아요. 50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 각자의 이야기 50개를 다 풀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건 스포는 아닌데 뭐 이미 알려진 내용이라서 마지막에 어떠한 사건을 함께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 50명이 다는 아니고 연관된 몇 명의 인물들이 어떠한 같은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형식 구조가 약간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보통의 문학작품이랑 다르잖아요. 저는 그런 데서 오는 신선한 불편함? 요거는 기분 나쁜 불편함은 아니에요. 근데 좀 기분 나쁜 불편함도 있어. 비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문학이어도 잘 글이 안 읽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사실 읽을 때는 저도 그래서 막 점수를 낮게 주거든요. 저는 책에 웬만하면 점수 평가를 안 하는데 독서 모임 같은 걸 하면은 점수를 꼭 매기라는 항목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점수를 매기면서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꾸역꾸역 읽어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를 GPT랑 대화를 하면서 한번 계속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 책을 독서 모임까지 해서 완벽하게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책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 불편함이 나한테 새로운 걸 깨어나게 해줘요. 내가 요만큼의 가치관과 고정관념, 관념들이 있었으면 그걸 이렇게 넓혀줘요. 근데 불편해야 사람이 성장한다니까? 진짜 그래요. 이건 제 진짜 지론이거든요. 진짜 힘들거든요. 견뎌내는 체력이. 근데 이 체력 말고 몸의 체력도 필요하지만 뇌의 체력이 진짜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는 거를 막 해석하려고 하고 뭘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고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요즘 시대에는 되게 중요도가 많이 낮아진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요거 애교살에 요것도 써두셨다고 했거든요. 포트레 섀도우 누보 누드베리 한번 조금 더 밝혀줄게요. 원래 저는 항상 이 눈두덩이에 무슨 컬러를 더 많이 올렸는데 확실히 애교살을 강조하는 쪽은 위에 컬러는 오히려 단순하고 밑에 정말 다양하게 쌓으시더라고요. 벌써 이렇게만 해도 위에보다는 아래 조금 더 많이 쌓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거 이글립스의 소프트 아이 팔레트 리플 블룸. 요거는 이 자체도 너무 예쁜데 여기에 있는 컬러들
사용해서 애교살을 좀 더 채워줄게요. 그리고 여기 좀 진한 컬러 있죠? 선생님이 이걸로 써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로 이 언더에 지금 모으모으 다 풀어진 거 보이세요? 생각보다 애교살이 그렇게까지 강조가 안 돼. 선생님은 진짜 진했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로 한 번 더 애교살 브라운으로 만들어주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베이스를 이쪽에 한 겹 더 이따 깔끔하게 할 거거든요. 그때 또 한 번 중화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약간 그 중국 경극하는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펄 있죠? 얘를 이제 살짝 더 얹어줄게요. 아무튼 그래서 그 불편함을 견뎌야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데 요새는 불편함을 너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안 견디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최대한의 진짜 효율을 내려고, 그러니까 일할 때 그런 효율을 내는 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일상에서조차 그런 효율을 내려고 하는 게 저는 조금 뭔가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아트클래스의 샤이닝 린넨 앞에 하이라이팅까지, 그 다음에 이제 속눈썹 라이너 하도록 할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효율을 추구하지 않으면 자꾸 이 사회에서 뒤처진다라는 어떤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포모가 온 건가? 싶기도 해요.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취업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이걸 안 하면 도태되는 것 같고, 이 모든 게 효율 중심의 사회를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함을 더 못 견디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다음 그 선생님께서 라이너를 쓰는 걸 보니까요, 정말 다채롭게 쓰셨거든요. 점막은 요 클리오 샤프소 심플로 채워요. 요걸로 꼼꼼하게 채우신 다음에 선생님은 리퀴드도 쓰시고 홀리카홀리카 젤테일도 쓰시고 이 세 가지를 다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더 데일리로 하니까 리퀴드만 빼고 클리오 샤프소 심플 쓴 다음에 젤테일 정도만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하느라 조금 느려졌네요. 잠깐 입 다물고 조금 메이크업을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나 진짜 이런 얘기하면 밤새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다음에 젤테일도 이미 제가 너무 많이 쓴 코코아 브릴레. 전 원래는 젤테일만 쓰는데 이거 써주고 써주는 게 지속력이, 원래 해주는데 좀 더 길게 빼고, 삼각존 이플블룸 여기서 진했던 요 갈색, 그리고 레터프롬 스포링의 요 진한 컬러 있죠? 얘 살짝만 섞을게요. 그다음에 속눈썹 붙일 건데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재촬영하는 건데 코링코 거고요. 요거 톡톡하라 노글로 속눈썹 차밍이에요. 차밍. 어제 써주셨던 거는 당연히 노글로 아니고 아이미 아니면은 깜빡 속눈썹 써주셨던 것 같아요. 거의 한 10이나 11 쓰신 것 같거든요. 이게 거의 한 두세 칸씩 차지하는 아이라서 한 3개 쓰면 제 눈에 다 차더라고요. 얘기 못할까봐 초반에 엄청 많이 했더니 할 말은 다 했어요. 짜란. 그리고 샵에서 항상 요 미샤의 투명한 노 리터치 보정 카라를 항상 써서 내 속눈썹하고 붙여주는 과정은 어느 샵이나 동일하게 하시더라고요. 몇 군데는 조금 깔끔하게 정돈을 좀 뭉쳐서 해줄게요. 그리고 요 검은색 리드의 컬픽스 요거를 사용해서 언더는 살짝 스치고만 지나가면 되더라고요. 요 네이밍에 다크서클 컨실밤이 있거든요. 요렇게 요런 컬러에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다 하시고, 제가 약간 눈 밑이 필요한 얼굴이라고 했더니 요거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요런 촘촘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살짝 너무 두껍지 않게 한 번만 이렇게 덜어낸 다음에 여기 밑에 부분 있죠? 다크서클 있는 부분, 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싹 가려줄게요. 요렇게 해준 다음에 그냥 넘어가면은 여기만 너무 붉잖아요. 그래서 이때 다시 베이스를 얇게 한 겹 얹어줍니다. 원래 메이크업 샵 같은 데서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베이스를 처음에는 한 겹만 진짜 얇게 깔고 아이 메이크업을 다 하신 이후에 베이스를 다시 하시더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눈 밑이 해야 되는 눈이어서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가 살짝 꺼져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안 한 쪽보단 한쪽이 지금 조금 더 보완이 됐죠. 그리고 애교살이 너무 뽀용한 게 아니라 지금 살짝 눌려있죠. 컬러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반대쪽 하고 돌아오잖아요. 아예 블러셔까지 이쪽에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블러셔까지 다 하고 돌아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밤 두근빔이거든요. 요런 퍼프에다가 이 아이 메이크업하고 살짝 연결되는 느낌으로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둥하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제가 한 메이크업보다는 두근빔이 좀 더 핑크긴 하거든요. 이따가 다른 걸로 한번 더 눌러줄 거예요. 여기까지 살짝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깔아줄 것이 이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 무스, 무화과 무스거든요. 좀 더 딥해요. 이런 느낌. 원래 테디밤인가? 그거를 써주셨어요. 근데 전 테디밤이 없으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조금 눌러줄 수 있는 무화과 컬러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뽀용 토끼가 아니라 눌린 토끼예요. 오늘 컨셉은 눌린 토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섞을 건데 요거는 예진쌤이 진짜 추천해주신, 마침 제가 딱 이 컬러를 샀더라고요. 네이밍 블러리 치크밤 코코. 또 생기는 살려주는 그런 핑크거든요. 지금은 다른 컬러랑 너무 섞어가지고 많이 티는 안 날 것 같긴 한데 코코 단독으로 발라도 데일리하게 진짜 이뻐요. 저처럼 뉴트럴하고 로즈톤 좋아하시고 핑크로 너무 뽀용한 거 말고 살짝 눌린 핑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강추합니다. 블러셔까지 하고 눈 연결된 거 보면 어색하지 않고 괜찮죠? 지금 여기가 제일 어색해. 다 깔끔하게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블러셔까지 하고 왔고 이제 립만 하면은 끝일 것 같고, 하이라이터랑 쉐딩도. 립은 일단 오버립을 해주셨는데 그게 과하지 않게 되게 예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저 오버립이 진짜 안 어울리는 립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주셨나. 물론 동일한 제품은 아니나 제가 한번 비슷하게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 하트 퍼센트고요. 얘는 살몬 베이지, 얘는 오트 베이지. 근데 살몬 베이지로 약간 넓게 이렇게 일단 해줘요. 원래는 이제 쉐딩할 때 같이 해주셨는데 저는 오트 베이지로 여기 있죠? 이 산 바로 위에 여기를 살짝만 해주시더라고요. 여기를만 살짝 넣어줘도 음영감이 딱 생기면서, 립은 선생님이 써주신 거랑 좀 다른 거를 쓰려고요. 저는 좀 데일리하게 해야 되니까 하나는 포트레의 틴트 글로우 주르 뉴 멜로우. 요거 진짜 컬러 예쁘거든요. 광도 정말 예뻐요. 진짜 강민경 언니 이거 너무 잘 만드셨어. 딱 그 코랄 느낌이 약간 나는, 약간 요렇게만 끝내면 살짝 심심해요. 요 릴리바이레드의 무심한 무화과인 척. 진짜 예쁘지 않아요? 미쳤어. 요렇게 립 해주고요. 투쿨포스쿨 요거 포그 애쉬. 코를 조금 더 조각을 해줄게. 당연히 요 밑에 좀 쳐주고, 토끼상을 정말 잘 만들어주셨거든요. 그 핵심은 애교살이랑 이 립 살짝 올려주는 거랑 얘네를 조금 잘 쳐주시면 여기가 살짝 짧아지면서 약간 동안상의 느낌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귀염 토끼상이 될 수 있는 것 같달까? 저는 여기가 너무 세지면 안 돼서 여기는 진짜 살짝만 이렇게 해주고 주로 요쪽을 많이 쳐주시면 돼요. 이 조합 진짜 제가 좋아하잖아요. 이 퍼프 조합. 얘네로는 쉐딩을 할 때 보니까 보이는 부분보다 이렇게 턱 했을 때 접히는 부분 있죠. 지금 딱 조명 받았을 때 그늘지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톡톡톡톡톡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퍼프로 하는데 샵에서는 브러쉬로 이 안쪽을 제대로 쳐주면 이 음영이 조금 더, 그리고 제가 이런 턱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각진 턱이 아니라. 그래서 쉐딩을 이렇게 날려버리면 더 약간 인위적으로 이상해지거든요. 여기 진짜 연결되는 이런 부분을 오히려 터치를 해주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하면은 뭔가 조금 더 확 쉐딩이 된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는 글린트의 피치문. 정말 살짝만 묻혀서, 살짝만 묻혔는데도 벌써 코 여기 커트해준 데 위쪽에다가 살짝만 이렇게 발라줘도 바로 돼버려. 그래서 이렇게 똥 하게 해주면 조금 더 코가 이렇게 싹 이렇게 모이죠. 이렇게. 머리를 제가 옆닦이를 성공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눌린 토끼이기 때문에 좀 더 발랄한 느낌으로 한번 머리를 바꿔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이런 머리는 또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보고 얼추 대충 따라한 거거든요.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어제 받았던 메이크업을 기반으로 조금 더 데일리하지만 꾹꾹, 그리고 오늘 주제 마무리를 또 제대로 못한 것 같긴 한데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대체적으로 했거든요. 솔송이들은 다 잘하겠지. 혹시 겟레디든 뭐든 좀 듣고 싶은, 제 의견이 궁금한 주제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좀 하반기에는 겟레디 같은 걸 좀 많이 올려볼까 싶기도 하고, 너무 요새 겟레디를 많이 안 올려가지고 대화를 많이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주제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